네, 이번 시간에는 3장 3절 직교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정의 먼저 해볼 텐데요. 이 직교성이 뭐냐? n차원 벡터, u벡터와 v벡터가 있습니다. 그때 u벡터와 v벡터의 내적이 0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벡터는 직교한다 또는 수직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. 이게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죠.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 내적이라는 것을 두 벡터의 내적을 u벡터의 크기와 v벡터의 크기의 사이각의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두 벡터가 직교한다. 사이각이 2분의 파이다. 그러면 이 내적이 자연스럽게 0이 되죠. 네, 이렇게 2차원 벡터, 2차원 평면에서도 이렇게 만족하고 3차원 공간에서도 만족해서 저희가 이걸 n차원 공간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내적을 정의했었죠. 그죠? 이렇게 내적을 잘 정의를 하면 여기는 정의가 사실 정의라기보다는 정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. 그렇겠죠? 정의를 했기 때문에. 근데 여기 교재에서는 그냥 정의라고 해서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합니다.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. 정의를 하건 정리를 하건. 자,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까요? 자, R4 4차원 벡터 공간에서 u벡터와 v벡터가 있는데 직교 벡터임을 보여라. 내적을 해보면 되죠. A번 u벡터와 v벡터를 내적을 하면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 성분, 세 번째 성분, 네 번째 성분 0이 되죠. 따라서 UV 벡터는 서로 직교합니다. 또는 뭐 서로 직교 벡터이다.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. 그리고 B번은 B번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정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정의가 뭐냐면 자, S라는 집합을 생각해 볼 텐데 S라는 집합을 n차원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S라는 집합은 n차원 벡터들의 어떤 집합입니다. 그죠? 그러니까 Rn에 있는 모든 n차원 벡터들을 다 모은 것이고 그 중에 일부만 모은 게 S라는 집합이 되겠죠. 그럼 S라는 이 집합에 속하는 임의의 어떤 두 n차원 벡터, UV 벡터를 딱 두 개를 뽑아서 그 두 벡터를 내적을 해봤는데 그게 모두 다 0이라면 그러니까 S라는 집합에는 유한계 또는 뭐 무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두 개를 계속 뽑아서 내적을 해보니까 모든 경우에 다 내적이 0이 되고 직교한다고 한다면 이런 집합 S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직교 집합이라고 부릅니다. 직교 집합 말 되죠? 모든 원소가 서로 두 원소끼리 다 직교하니까 직교 집합이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하는데 특히 S의 모든 원소가 모든 n차원 벡터가 단위 벡터일 때 단위 벡터이다. 그러니까 n차원 벡터가 있는데 그게 길이가 모두 다 1이다. 그럴 때 이 경우는 직교 집합이면서도 길이가 1이니까 정규 직교 집합이라고 부릅니다. 우리 앞에서 정규라는 말은 노멀라이즈 할 때 배웠죠. 노멀라이즈가 어떤 뜻이었나요? 노멀라이즈가 주어진 벡터와 같은 방향이면서도 길이가 1인 벡터로 만들 때 우리가 정규화 아니면은 노멀라이징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. 그러니까 단위 벡터들의 모임이고 정규 그리고 서로 다 직교하기 때문에 직교 집합이라고 부릅니다. 위에 B번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B번은 S라는 집합이 3차원 공간에서 I, J, K 네, 표준 단위 벡터들이죠. 3차원 공간의 표준 단위 벡터들.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
ijk는 x축, y축, g축 방향과 평행하면서 길이가 다 1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xy, g축은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공간이고 유클리드 공간에 각각 서로 수직인 축이기 때문에 이 S라는 집합은 정규 직교 집합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. 이거 말고도 또 이런 n차원 공간에 여기는 이제 3차원 공간의 부분 집합이고 이런 거 E1, E2 그래서 n차원 공간에 표준 단위 벡터들을 다 모으면 이거는 n차원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고 요 벡터들은 서로 다 직교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경우에 S를 마찬가지로 정규 직교 집합이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럼 2차원 평면, 3차원 공간에서 서로 직교하는 벡터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그것을 n차원까지 확장을 해서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두 벡터가 직교한다 라는 걸 정의까지 해봤는데요. 그럼 다시 2차원과 3차원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3차원 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을 벡터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벡터 방정식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R2 평면과 R3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R2 평면에서 한 점 P0 고정된 점 P0는 X0, Y0라는 점이고요. 자,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서 M벡터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자, M벡터도 하나의 고정된 벡터입니다. 상수 벡터, 변하지 않는 거죠. 항상 이 방향을 나타내는 법선 벡터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. 접선 벡터가 아니고 법선 벡터요. 수직인 법선 벡터. 자,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냐?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. 자, M벡터가 있고요. M벡터가 있고 X, Y라는 이 P점은 임의의 점입니다. X와 Y는 변화가 될 수 있고 다른 점으로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P0는 고정된 점이고요. 그때 이 고정된 점과 P점을 잇는 이 벡터는 이 직선 위에 있는 벡터고 직선과 평행하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M벡터가 직선과 수직인 벡터이기 때문에 이 M벡터와 법선 벡터와 P0와 P를 잇는 이 벡터의 내적은 0이 됩니다. 그렇겠죠? 수직이니까 0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 그 직선의 수직인 법선 벡터와 고정된 점과 임의의 P점을 잇는 벡터는 수직이다. 이렇게 벡터 방정식을 놓을 수 있고요. 이 벡터 방정식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 M벡터가 사실 A, B고 내적 P0에서 P에 이르는 벡터는 종점에서 시점을 뺀 이 벡터죠. 요거를 0이 되게 만드는 방정식이다. 내적을 해보면 이렇게 곱하고 더하기 이렇게 곱한 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. 자, 이건 우리가 쉽게 많이 봐왔던 직선의 방정식이죠. 근데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거는 기울기와 y절편 이렇게 봐왔지만 이번에는 기울기 y절편이 아니라 한 점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법선 벡터의 x성분, y성분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빨리 쓸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그것을 다시 3차원 공간에서 본다면 똑같은 벡터 방정식이지만 평면이 나타납니다. 왜냐하면 M벡터는 여기서는 3차원 공간이고 M벡터는 고정된 벡터입니다. 고정된 벡터고 이 평면에 수직이면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이고요. 그래서 M벡터 대신에 A, B, C라는 벡터와 그리고 한 점 P0에서
시작을 하고 종점이 x, y, g인 벡터는 종점, 시점, 종점, 시점, 종점, 시점 이런 벡터죠. 그러니까 이런 벡터가 0이 되게 만드는 x, y, g가 바로 이 평면의 방정식인데 내적을 하면 곱하기 더 요거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. 미적분학에서도 이건 좀 배우신 게 기억이 나신다면 좀 익숙하실 겁니다. 3차원 공간에서 x0, y0, g0라는 한 점을 지나고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a, b, c일 때 그 벡터 성분이 a, b, c일 때 이렇게 나타내는 평면의 방정식이죠. 자, 요게 이해가 되셨으면 예제 한번 해볼까요? 자, 예제 2번. 자, R2 평면 위에 점 3,-7을 지나고 n 법선 벡터가 6,1인 법선 벡터로 갖는 직선의 방정식 위에서 구한 것처럼 x 한 점 고정된 점 x-3 y 더하기 7 3,-7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6, 1인 2차원 평면의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쓸 수 있죠. 네,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에서 요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이렇다.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 고정된 점 y 고정된 점 3,0,7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4, 2, -5인 평면의 방정식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